자, 1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서 짝수의 합을 출력하래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한테 짝수 구하는 공식은 알려드렸잖아요. 어떻게 한다 했죠? i는 1, 그 다음에 1부터 100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을 일단 만드는 게 먼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실행하면 1부터 100까지 잘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짝수의 합이라는 거는 일단 합을 출력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짝수를 구하는 게 먼저겠죠. 그러면 짝수를 여러분들이 여기다 2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조건문을 쓸 겁니다. 어떻게? 만약에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그죠? 자, 이게 바로 짝수 구하는 공식이라 했죠. 그러면 그냥 더 하지 말고 정말로 짝수가 출력되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보니까 2, 4, 6, 8, 10 해가지고 짝수가 잘 출력이 되는 걸 확인했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다. 자, 그러면 합은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자, 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 그래서 sum이라는 변수를 두고 일단 임의의 값이 아닌 그 0을 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처음에 0 플러스 1, 그 다음에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0을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다 두면 돼요? 걸러진 값을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값을 더해야 돼요? i 값을 더하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i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짝수가 지금 담겨서 출력되고 있는 거잖아요. 반복문이 돌면서. 그쵸?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sum은 sum 플러스 뭐 해준다? i라고 써줘야 된다. 자, 이렇게 써주고 나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보면 자, 일단은 여러 개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뭐예요? 자, sum의 값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거 보이죠? 처음에는 2, 6, 12, 20. 그러니까 계속 sum이 계속 교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문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거를 제일 바깥쪽으로 빼줘야 되니까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최종적으로 짝수의 합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걸 줄임 표현은 어떻게 쓴다? sum 플러스는 i 이렇게 줄여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신 분들은 잘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1부터 100까지의 수 중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부터 100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을 만드는 게 먼저예요. 무조건 이거는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진짜 기똥차게 잘 풀면 모르겠지만 진짜 잘 못 풀겠다 하면 이렇게 스텝 그러니까 한 스텝을 밟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1부터 100까지 나오죠. 그러면 일단 뭐예요? 자, 짝수 이고라니까 짝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i를 2로 나눴을 때 0이다. 그죠? 나머지가 0이다. 이게 짝수잖아요. 그죠? 그럼 출력하는 거죠. 그러면 맞춰보세요. 짝수이고 3의 배수가 아닌 수라는 거는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둘 다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짝수이면서 3의 배수가 아닌 녀석을 걸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은 짝수이면서 3의 배수가 아닌가요?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 4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4는 짝수지만 3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를 걸러내면 된다. 그러면 조건문 안에는 조건문을 중첩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만약에 i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래요. 자, 그러면 나눴을 때 0이라는 건 이건 뭐예요? 요것만 보면 3의 배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닌 수라니까 이걸 뭘로 바꾸면 돼요? 수식을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프린트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가지고 요게 계산된 결과가 여기에 출력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작성할 때는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여쓰기를 안 하시면 안 돼요. 들여쓰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참이에요. 그러면 걸러내겠죠. 왜냐면 여기서 참인 값이 여기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온 값 중에서 뭘 하겠어요? 판단을 하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2, 4, 6, 8, 10 걔네들을 3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0이 아닌 수를 또 여기서 걸러줘서 출력을 해주겠죠. 그럼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보시면 2, 4, 8, 10, 14 잘 나오죠? 그죠? 자,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도 써도 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만족해야 된다니까 그럴 때 쓸 수 있는 연산자가 있죠. 누구? 그렇죠. 엔드 연산자 쓰시면 되겠죠. 자, 엔드 연산자는 뭐예요?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 즉, 엔드 연산자라는 거는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참인 것만 출력하는. 왜냐면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i 값이 둘 다 참인 것만 여기에 담겨져서 출력이 될 거 아니에요.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면 거의 80%는 완성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sum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sum은 sum 플러스 i인데 얘는 어떻게 줄였을 수 있다? sum 플러스는 i로 줄였을 수 있다. 그럼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sum을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sum 끝이죠. 실행하면 1734라는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n과 m 사이의 수 중에 k의 배수를 출력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못 풀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그냥 반복문 포맷을 그냥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 했잖아요. 그럼 반복문 포맷부터 만들었죠. 자, 얘는 몇부터 몇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이에요?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그냥 단순 반복문이죠. 그러면 n과 m 사이라는 수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n을 직접적으로 대입해도 되지만, 자, n이 시작값이죠. 그 다음에 m이 끝값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값을 담당하는 녀석이 누구예요? 1이죠. 끝값은요? 10이죠. 그러면 1 대신에 뭐 주면 돼요? n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 대신에 뭐 주면 돼요? m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굳이 바꿀 필요 없이 이렇게만 대입해주면 n과 m이 뭐냐에 따라서 이 값 또한 바뀌겠죠. 그러면 왜 제가 이런 식으로 풀라고 할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스나 백준이나 코드업 같은 경우는 문제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바꾸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코드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떤 뭐 값이 뭐 n 10이나 30이나 3이라는 값이 들어온다. 그럼 그 값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출력해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 n은 뭘로 봐야 돼요? n이에요? 10이에요? 그쵸? 얘는 뭐예요? 30이죠? 그쵸? 그러면 n부터 m까지, 즉 10부터 30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k의 배수라는 거니까 지금 k가 3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배수 출력할 때 i를 어떤 수로 나누잖아요. 2로 나누면 짝수인 거고, 3으로 나누면 3의 배수고, 4로 나누면 4의 배수인 거죠. 그러면 그걸 뭘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k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게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이게 바로 k의 배수를 출력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기본 포맷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포맷이 안 되면 당연히 다른 거는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포맷부터 계속 써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도 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심화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